안녕하십니까? 저는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환경 전과정 평가를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보삼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LCA 소프트웨어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토탈에 있어서 단위 공정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철분이 많이 섞인 원광석을 플랜트 A 공장에서 철분이 많이 섞인 쇠 덩어리 철괴를 만든다고 할 때 플랜트 A는 하나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플랜트 A의 공정은 또 여러 가지 세밀한 공정으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또 잘게 쪼개면 유닛 프로세스, UP, 단위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 공정은 잘게 이 공정을 이렇게 세분화한 것이기 때문에 투입물과 산출물 데이터를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것에 있어서 최소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LCA 수행에 있어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LCA 수행의 기본 가장 작은 공정인 단위 공정, 이 단위 공정을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광석을 가지고 플랜트 A에서 A 공장에서 철괴를 만들고 철괴를 플랜트 B로 운반해 와서 수송을 해서 플랜트 B에서는 철판을 만들고 그 철판을 활용해서 플랜트 C 공장에서는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런 그 식판, 음식을 담아 먹는 식판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네 가지 공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데이터 입력의 하나의 모의 연습 문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랜트 A 운반 공정, 수송 공정, 플랜트 B, 플랜트 C 이 네 가지 공정의 박스, 이 네모진 그 직사각형을 그리는 것은 앞에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죠? 다음에 할 일은 역시 단위 공정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플랜트 A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신 플랜트 A라는 이 공정 근처에다 마우스 커서를 대고 오른쪽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메뉴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공정 편집, 공정을 편집할 수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산출물에 대한 데이터를 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공정 편집을 또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위에는 투입물, 아래는 산출물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랜트 A 운반, 플랜트 B, 플랜트 C가 있는데 그와 같은 전체 메뉴를 위에서 보여주고 위에는 투입물, 아래는 산출물. 지금은 플랜트 A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거다. 이런 창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랜트 A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플랜트 A는 이와 같은 상황이죠. 뭐 원광석을 갖다가 철괴를 만드는 일이니까 이것을 잘 분석해 보아야 됩니다. 자, 플랜트 A는 원료가 원광석 4,800톤, 또 제품이 1,200톤 철괴,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된 에너지 12 곱하기 10의 6승 메가줄, 오염물질이 배출이 대기, 수질, 일반 폐기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어디에다 넣을 건지, 인풋 되는 게 무엇인지 아웃풋 되는 게 무엇인지, 들어가는 것 원재료 4,800도 또 뭐가 있죠? 에너지가 있죠. 이와 같은 것은 위에다가 투입물로 넣고, 다음으로 산출물 무엇이죠? 1200톤의 제품이 산출물이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반 폐기물도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산출물로 해서 그것은 아랫부분에다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투입물은 위에다, 산출물은 아래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투입물 두 가지를 입력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원재료 사용량 4,800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 박스 산출물, 투입물, 거기 보면은 중간에
추가라는 칸이 있습니다.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원광석이 어떤 그룹, 어떤 환경, 물질명이 무엇이고 양이 얼마고 단위가 무엇이냐를 입력하라는 박스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표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잘 찾아서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광석은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 원료인지 로머티리얼인지 워터인지, 어떻게 보면은 원광석은 원료 물질이지만 사실은 자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리소스라고 분류를 해주고, 따라서 이와 같이 분류를 잘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원광석은 자원에 속한다. 그럼 자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광석은 어디서 나왔죠? 하늘에서 나왔나요? 물에서 나왔나요? 아니죠. 땅에서 나왔죠. 흙에서 나온 것이니까 여기에서 소일을 이렇게 구분해주면 소일이 뜹니다. 그러면 원광석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름을. 자, 요걸 또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리스트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광석이라는 이름이 이 데이터의 데이터 리스트, 데이터 목록에 있는지 원광석을 타이핑해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검색해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한번 우리 검색을 해 봅시다. 아이런 오어, 영어로 해보니까 있습니다. 해당 부분 클릭해서 넣으면 되겠죠. 근데 입력하려는 명칭이 없는 경우가 있죠. 또는 그 이름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원광석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번째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에 밑에, 왼쪽 밑에 보면 새 물질명 등록 및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칸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새로 하려고 하는 이름이 뭐죠? 한번 원광석으로 타이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 물질명으로 등록을 하겠느냐 해서 나타나는 yes, 예 하게 되면 물질명이 여기 나와 있처럼 등록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전체 목록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그 해당欄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원광석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아이런 오어, 그 영어로 한 걸로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800 입력하고 톤 입력하고 하게 되면 이제 원광석에 대한 입력이 끝나니까 다음에는 공정 에너지를 입력하면 되겠죠. 공정 에너지 입력도 이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투입물 데이터 입력 완료 나옵니다. 그러면 산출물 데이터도 입력해야 되겠죠. 산출물은 이것이죠. 제품 생산량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반 폐기물. 그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아랫부분에다 타이핑해만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메탈 인고트가 제품이니까 프로덕트라고 하고, 이미션 또 웨이스트는 웨이스트니까 폐기물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준다. 다만 저는 여기서 웨이스트를 인더스트리얼 그 웨이스트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 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입력해도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을 새로 등록시킨 다음에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해당되는 칸을 잘 구분해서 적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염화수소, HCl, 구리, 폐기물은 새 물을 나온 거 빼고 돌덩이 나오고 장갑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플랜트 A에 대한 데이터 입력이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뉴 버전이 나오기 전에 지금 저는 시범 그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입력이 단의 표준 환산량이 잘못 표시되고 있습니다. 메가줄 표시가 킬로와트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에서 나온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키워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일, 에너지에 대한 표준 단위 환산량이 킬로와트 아워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토탈이 수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1.20 10의 7승 메가줄 이 데이터로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키워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도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먼저 플랜트 B와 플랜트 C에 대해서 데이터 입력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B와 C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운반이라는 단위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B에 대해서도 역시 투입물, 산출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플랜트 B의 경우는 메탈 잉고트라는 원료를 들어가서 메탈 시트에 그런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투입물, 산출물을 나눠서 입력시키면 되겠습니다. 표준 단위 환산량을 잘 감안해서 보시면 4.80 10의 6승 메가줄, 밑에 투입물도 산출물도 이게 맞게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랜트 C에 대해서 데이터 입력된 내용, 최종 제품이 시판 프로덕트 P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인 메탈 시트, 거기에 대해서 투입물, 산출물 구분해서 역시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표준 단위 환산량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입력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운반이라는 단위 공정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죠. 운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느냐, 플랜트 B로 철개를 싣고 오는데, 운반해 오는데 500km 운반해야 된다. B 공장과 C 공장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운반 도중에 고민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것은 B 공장으로 오는 A 공장에서부터의 거리 500km만 입력하면 되겠죠. 왜? C 공장, B 공장은 별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럼 500km라는 것은 우리가 거리상으로 볼 때 시내 운송하는 정도로 볼 수가 없죠. 역시 장거리이기 때문에 장거리는 교통체증이 비교적 안 생기고 시내 운송의 경우는 차가 많아가지고 막히겠죠. 그래서 1톤을 1km 운반하는데 메가줄 연료 소비가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입물과 산출물을 어떻게 입력시키느냐, 1톤을 그대로 운반해 오는 거죠. 투입물도 1톤, 산출물도 1톤. 단지 투입물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메가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입력시키게 되고 에너지 소비에 해당되는 것만 추가를 하면 되죠. 요 운반할 때 보통 우리는 트럭을 쓰게 되죠. 트럭의 연료는 경유라고도 하고 디젤, 라이트 퓨el 같은 말입니다. 그 같은 용어를 운반에 사용해서 입력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공정도를 보기 좋게 제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A 운반, 플랜트 B, C에 대해서 플랜트 A에서 쓰이는 에너지가 뭐죠? 오일이죠. 오일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 도중에는 디젤이 쓰이죠. 플랜트 B는 전력이 쓰이죠. 플랜트 C는 오일과 전력을 씁니다. 이 종류로 볼 때는 오일, 디젤, 전력 세 가지인데 이와 같은 오일, 디젤, 전력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이 지구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즉 오일이 얼마 쓰고 디젤을 얼마 씀으로써 지구온난화, 오존 집합의 산성화가 생기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 LCA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LCA를 수행하는 목적이 그런 거있기 때문에 각각의 오일, 디젤, 전력이 어떠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속을 한번 더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일, 디젤, 전력이 각각의 공정에 해당되는 것을 볼 때 먼저 오일은 플랜트 A, 또 그림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그렸습니다. 플랜트 C에 대해서. 그래서 오일에 대해서 플랜트 A와 C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오일의 현황이 어떤 건가, 이걸 보여야 되죠. 오일은 오염물질 배출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이와 같은 배출 개수라는 현황이 나오죠. 1메가줄의 오일을 만드는데 HC,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가 0.018g 나오고, 녹수, 질소산화물이 0.15g 나오고, CO2가 70.8g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상황을 반영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투입물, 산출물하고
전력에 대한 것도 같이, 그 다음에 디젤에 대한 것도 같이 입력을 해주면은 해당되는 운반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이 다 끝나고, 또 디젤, 오일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공정이 많이 생겼죠. 디젤도 생기고, 전력 2개 생기고, 오일이 2개 생기고, 플랜트 A, B, C 뿐만 아니라 수송 등 많은 공정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하는 거죠? 단위 공정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단위 공정을 서로 연결할 때 물질 명칭이 똑같으면, 잘 입력되어 있으면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할 일은 무엇이죠? 이제는 영양평가를 해보고 그 결과에 나온 것을 해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영양평가와 결과에 대한 해석,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